예, 반갑습니다. 경영학 특수논제 어느덧 10주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차 또는 한 4주, 길어야 4주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10주가 됐습니다. 15주 정도 수업을 가정했을 때 참 굉장히 난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지금 설문을 그냥 간단한 그냥 우스갯조사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좀 가장 좀 아쉬워하는 사람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우리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면은 꿈꾸는 게 많았잖아요. 뭘 꿈꿨을까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고3 또 재수하면서 드디어 대학을 갔으니까 뭘 꿈꾸는 거예요? 캠퍼스 생활을 이제 꿈꿨던 거죠. 캠퍼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남녀 한 번도 공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학교만 다니는 친구, 남고만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면은 드디어 남녀 공학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이성이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여학생이랑 같은 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딴 반, 2학년 때도 딴 반. 그래서 우리 때는 여자반 따로 남자반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학생하고 수업하면 옆자리에 앉아 수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을 갔는데 저희 과는 좀 특이해서 그런지 여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우리들 사이에 최대한 욕이 야 너 얘랑 결혼해라 이게 최대의 욕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너 뭐 누구누구랑 결혼해라 이러면은 싸움이 딱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대학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같은 우리 과 내에서는 이렇게 미인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미팅 여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들이 들으면 되게 환영했겠다. 어쨌든 근데 저도 대학교 때는 미팅을 하고 이랬거든요. 미팅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기억나는 거는 종로 이렇게 삼가 이런 데 갔거든요. 이태원도 가게 되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대충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는 이게 한 6명, 8명 모이면은 소품들을 교환을 했어요. 네. 소품들을 교환하면은 주로 남자 물건을 내놓기도 여자 물건, 남자 물건을 내놓고 제가 미팅했던 거 기억나는데 남자 물건을 내놓고 여자들이 집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대개 한 6명 이렇게 하면은 뭘 기대해요? 내가 한 6명이라도 대충 언뜻 보면 생각이 나잖아. 저 여자랑 오늘 내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내가 저 여자를 파트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내 물건은 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집게 되죠. 그래서, 씁쓸하게 이렇게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면은 그때 수십 년 전이지만, 이게 재밌어요. 그 미팅의 결과는 크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미팅을 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만약 다음 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고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게 반쯤 몸이 붕 떠가지고 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1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제 미팅은 그냥 캠퍼스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대학교 1학년이? 그보다 더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겠다고 유치원 이제 졸업하고 1학년 입학하겠다고 입학하게 되면 대부분 온 집안에서 뭘 사주잖아요. 가방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겠다고 이 가방 사놓은 이 6살, 7살 때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난 학교 가야지 이제 개학이야 했는데 지금 뭐죠? 한 번도 이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이 친구들은 뭐 하느냐? 친척이 또는 할머니가 사준 가방을 짊어지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도 안쓰러우니까 이 방에서 가방을 짊어지고 저 방으로 가는 그런, 안방에서 가방 짊어지고 아이방으로 가고 아이방에서 거실로 나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학교가 참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경영학특수 논제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 수업을 한 4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일찌감치 마감이 되어가지고 신입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은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과목이었는데 40명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좀 이 중에 한 명도 참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좋은 사람들. 우리 학교 특히 이제 석박사 재원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좋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입학하기도 쉽지 않지만 입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얘기하고 또 저하고도 많이 디스커션하고 하지만 학생들 간에 서로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좀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고 이때 만난 한두 명의 친구가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인생의 거의 인생의 그 사업 파트너도 어쩌면 뭐 중고등학생 때보다 대학생 때 어느 때보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교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만 학위 그 이상이 좋은 친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공해 주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학을 막 지나간 친구들 또는 이제 초등학교를 막 입학하는 친구들 못지않게 우리 대학원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안타까워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경학 특수문제에서 미리 이제 제가 기말 과제를 하나 드리면요. 기말 과제는 여러분들의 논제를 하나 잡는 거예요. 특수 논제잖아요, 그죠? 논제는 뭔가 토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토픽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픽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과연 그럴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업이라는 걸 했을 때 창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면 어쩌면은 창업의 성과를 가장 많이 높은 게 우리 S를 많이 써요. ASK를 많이 써요. A는 인식이에요. acknowledge. 이게 스킬이에요. knowledge. 지식. 그래서 창업이라는 한 테마만 하더라도 창업의 어떤 성과, 또는 창업 교육의 성과, 창업의 성과를 높이려면은 이 사람들의 창업에 관한 인식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 창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고, 창업과 관련된 지식들이, 전문 지식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스크를 많이 쓰긴 해요. 예를 들면은 창업이라는 한 테마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창업과 관련된 성과가 높을까 했을 때 사전에 창업에 관한 인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기술은 얼마나 연마를 하느냐, 사전에 창업 관련된 지식은 또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는 성과를 좌우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와 같이 창업의 성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에 관련된 수많은 논제들이 있어요. 지금 인사에 관해서 잠깐 냈으면은, 자, 월급을 많이 주면 성과를 많이 낼까?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여러 뭐 조직도 마찬가지고, 파이낸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테마를 하나씩 만드는 게, 테마와 관련된 이제 하나 만들고, 그 테마를 왜 잡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후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기말 과제로 제가, 미리 던질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아마 이제 학기 끝날 때쯤 돼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만,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지금 당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나오지 말래. 그리고 지금 이상한 인터넷만 계속 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촬영하는 저도 굉장히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얘기거리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디베이트 하다 보면은 뭐 3시간 또 2시간 수업이 금방 이게 굉장히 이제 열띤 토론을 하다가 딱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많은 동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되고 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뭐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자, 불신이라는 테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뭐 거의 생기지 않았을 뻔했는데 코로나라는 그 때문에 불신이란 게 하나의 커다란 테마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불신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테마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지금 불신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불안전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부정과 관련된 그 테마들이 큰 메가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가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신 자체가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불신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산업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심하게 보는 게 편하게 보는 게 뭐예요? 제가 사실은 뭐 아이나비를 만드는 그 회사 있죠. 아이나비는 띵크웨어라는 회사인데요. 그 띵크웨어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초기 때 사회이사 들어갔을 때는 이 회사가 아이나비의 매출이 그 회사 매출이 한 60% 70%였어요. 지금 아이나비가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거의 이제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이나비라는 이 기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시대는 한물이 갔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느냐? 저는 오히려 이 아이나비라는 회사가 최근에는 불신 때문에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 불신이 뭐냐? 블랙박스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사람 간에 모든 걸 신뢰하고 특별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를 잡아야지 아니면 촬영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여야지 없었으면은 이 회사가 블랙박스 하는 거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팔아먹을 산업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띵크웨어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매출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블랙박스예요. 몇 년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아이나비였고 한 회사의 사례만 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불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불륜 드라마로 했지 뭐 거기도 보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열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가지고 이게 그냥 KBS, 뭐 SBS, MBC 하는 게 아니라 JTBC라는 조그마한 원래 뉴스를 진행하는 조그마한 회사가 드라마를 몇 개 만들던 회사로 이제 지금 종합 방송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 하는 아주 거의 안 보던 그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불륜과 불신이 하나의 테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됐든 창업이 됐든 아니면 인사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어떤 그 과제들이나 어떤 논점들을 볼 때는 이걸 하나의 내가 저거를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저걸 어떻게 훔칠까? 훔친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연구자니까 내가 저 테마를 연구를 한다면은 저 테마는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은 뭘까? 결과는 뭘까? 뭐 이런 걸 계속 연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테마가 뭐예요? 최근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아마도 미래에 관련된 걸 거고 아마도 돈에 관련된 걸 거고 최근에 뭐 요즘에 동학개미 이래가지고 이 사람 주식 투자를 막 한다고 그러죠. 저도 주식 투자를 최근에 좀 했습니다만 자,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향후 3년 동안, 지금부터 3년 뒤에 부동산이 올라가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부동산만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이제 살려고 한다. 왜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팔려고 한다. 거래 의혹이다. 만약에 매수 의혹이다. 왜 매수를 하려고 그럴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팔려고 한다. 그럼 왜 팔려고 할까요? 미래의 기대 가치 때문일까요? 미래는 아마 더 떨어질까? 이것 때문에 팔려고 할까요? 아니면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규제 때문에 팔까요? 아니면 우리 애들은 교육을 다 했으니까 집이 더 이상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어. 공간적인 너무 우리 규모에 비해서 우리 가정은 남편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집이 너무 커. 이런 스페이스 때문에 그럴까요? 파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하더라도 또 매수 행동들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고 사는 어떤 사람은 팔아요. 파는 이유는 뭘고 사는 이유는 뭘까? 궁금하죠.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주식으로 보면은 공시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정보를 공시했을 때 공시 전후에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까? 주가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코로나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들은 어떻게 바뀔까? 해외여행에 관한 생각들은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포스터, 비포와 애프터를 보는 거죠. 코로나 사태 비포에 이 사람이 해외여행 관련된 인식. 애프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여행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도 보는 거죠. 투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해외 투자가 유행했어요. 특히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에 관한 한국의 부자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활발했었어요. 그러면 돈을 좀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투자 의혹과 코로나 이후의 투자 의혹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이벤트거든요. 이벤트 전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큰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교통사고 전후에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삶의 패턴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죽고 나서의,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그냥 죽었다 깨어났을 수도 있지만, 죽고 나서 이 사람이 4, 5세기를 체험했어. 아주 짧게. 그리고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았을 때 안 되겠다.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연구할 테마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 전후에 인식 변화를 봐도 되고, 또는 테마와의 관계를 살펴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특수논제 그동안 한 9주 그 이전에는 전반적인 걸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테마 하나 또는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게 과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벤처 창업이나 이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 또는 거의 없어. 이건 일종의 창업의 생태가를 하거든요. 벤처 창업이라고 벤처 창업의 생태가래요. 어떤 경우에 창업을 많이 할까? 어떤 경우에 창업을 거의 하지 않을까? 창업도 하나의 그냥 국가가 정부라든지 창업을 하고면은 지원금을 대주겠다. 돈만 대준다고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 돈 말고 다른 요소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실패와 관련된 것들인지, 아니면은 창업 이후의 성과인지, 아니면 창업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사전 경험인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지, 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의 동토의 땅이 되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돼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성과. 주식 투자 성과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성과가 되게 높고 어떤 사람은 성과가 되게 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과가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을까요?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과가 높을까요? 주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높으면 성과가 높을까요? 투자 경력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핵심 정보에 접근한 사람일까요? 개인의 성격일까요? 자금의 운용 규모일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간접 투자 비율이나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투자 기간일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투자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아니 가정주부의 투자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논문 속에 있는 것만 보면은 수익률과 관련돼서 파이낸싱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창업 이전에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논문만 하더라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겠죠. 또 직장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가족과 관련된 것들,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개인들의 성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과 주변의 도움을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이 성과가 달라질까? 이거는 거의 다른 걸로도 유추해 보면 돼요. 아이의 어떤 중고등학생 학생인데 학업 성과가 특히 요즘 같은데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면서 수업을 하는 아이와 지 혼자 수업을 하는 아이와 할머니가 도와주는 아이와 또는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와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특히 어머님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근접하게 도와주는 아이가 성과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학업 성과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서비스업 창업이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이제 1차 산업, 농업이나 뭐 어업이나 이런 기초 산업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 제조업, 최근에 3차 서비스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이라 그러면은 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미용실부터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특히 이제 신정보화 능력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요즘에 상당히 많은 가게들 같은 경우도 음식도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들한테 미리 보여주느냐, 어떻게 우리 가게를 미리 어필을 하느냐, 어떻게 쇼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이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신정보화 능력과 관련돼서 얘기들을 잠시 쉬었다가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